내 삶에 원하는 목표를 세우는 방법. 지금의 삶이 답답하고 지루한가? 당신의 삶에 주도권 없이 끌려다니는 느낌인가? 이 단절감의 치료법은 바로 목적을 찾는 것이다. 지금 시작해야 한다. 삶의 목적을 찾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게 무엇인지 짚어보는 것이다. 당신의 재능 중 어느 것도 무시하거나 실격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삶의 목적을 찾는 비결은 자신의 고유한 열정을 따르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돈 한 푼 생기지 않아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일. 그만큼 당신이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무언가에 몰두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적을 떠올려보자. 바로 그곳이 목적을 찾기 위해 살펴볼 곳이다. 샅샅이 찾아볼 필요도 없다. 답이 거의 즉각적으로 떠오를 것이다. 문제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즉시 무시된다는 데 있다. 당신 안에 오래된 믿음이 싹을 밟아버린다. 이런 낡은 믿음 중 하나가 즐거운 일은 돈벌이가 될 수 없다는 통념이다.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아이디어도 실격시키지 말자. 그러지 않기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적어서 목록을 만들자. 이불을 박차고 나갈 이유를 찾아라. 당신 안에서 열정의 불꽃을 일으키는 아이디어를 발견하면 더는 아침에 우울하게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아침마다 오늘 하루가 또 내게 무엇을 안겨줄까? 라는 기대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게 된다.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한 날들을 보내게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마치 근사한 모험을 시작할 때의 벅찬 기대감 같은 에너지로 당신을 채울 것이다. 혹시 전에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으로 위축되어 있는가? 누구나 실패해본 경험이 있다. 당신도, 나도, 다른 어떤 부자나 위인도 마찬가지다. 실패의 이유는 우리의 의도에 있지 않다. 우리의 내적 안내 시스템이 꺼져 있었던 탓이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적 안내 시스템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이 상황이 되면 우리는 했거나 하지 않은 일을 돌아보며 자책에 빠지기 쉽다. 이런 미련은 만약 하면 어쩌지? 의 역방향 버전이다. 만약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지난 일을 두고 왈가왈부해봤자 시간 낭비일 뿐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했더라면 하는 사고방식은 미래를 좀먹는다. 당신이 자신의 고유한 재능에 집중하면 자신이 얼마나 복잡하고 놀라운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고 스타일리시한 옷과 액세서리를 고르고 가구를 제작하고 연애 소설을 쓰는 등의 능력을 더해보자. 당신의 특별하고 고유한 재능들이 한데 합쳐져서 당신이라는 유례없는 걸작을 만들어낸다. 남의 비난으로부터 내 열정을 지키는 법. 자신의 목적을 찾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표출해야 할까? 비전의 창조와 유지가 핵심이다. 비전은 삶의 운영 방침을 말하며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이 전략을 완수하려면 단기 목표들을 세워 경로를 유지해야 한다. 이 과정을 등산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다. 삶의 목적은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이다. 비전은 등반 경로나 지도와 같다. 비전은 가야 할 방향과 통과해야 할 지형을 보여준다. 목표는 정상에 이르기 위한 각각의 단계다. 다음 구간으로 올라서기 위한 목표들을 설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멈춰 서서 자신의 지도를 다시 본다. 당신의 목적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다. 지도는 당신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보여준다. 방향이 맞는다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몇 단계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해주고 당신이 목적과 무관한 시도를 하며 배회하는 것을 막아준다. 또한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한 걸음 물러서서 목적에 다시 초점을 맞추게 해준다. 경로를 이탈했는지 점검하게 해주고 경로 이탈 시 상황을 신속히 바로잡게 해준다. 많은 사람이 아직 베이스 캠프에도 가지 못했는데 정상에 오르려고 한다. 그들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결과를 시각화했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실제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산을 오르는데 필요한 작은 목표와 단계를 설정하지 않았다. 애초에 어디에 어떤 목표를 세울지 기준이 될 만한 비전이나 계획도 만들지 않았다. 아마 등산 장비와 침낭도 사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단지 보상을 원한다. 등반에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당장 산 정상에 서고 싶어 한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또 다른 실수는 비전에 목표와 단계를 짜 넣을 때 세부적인 것에 너무 연연해서 좀처럼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사람들은 계획에 대해 말은
거창하게 하면서 정작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더 세세하게, 더 확실하게 계획을 짜느라 세월 가는 줄 모른다. 이를 분석, 마비라고 한다. 그들은 미래를 설계하고 재단하고 색칠하는데 사로잡혀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는 실행이 두려워서 숨는 것과 같다. 계획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 기본적인 발상이 준비됐으면 바로 움직이자. 마지막으로 당신이 끝내주게 멋진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산 정상에 오르는 것만이 다는 아니다. 등산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앞서 했던 말을 기억하는가? 그는 성장과 순환의 여정이다. 한 번 축적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당신만의 경로를 따라 여행하는 동안 당신의 삶에 형언하기 힘든 기쁨을 더해줄 멋진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것이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들과 우정을 나누고 관계를 쌓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시간을 투자하자. 옳고 그른 길을 판단하는 법. 목적과 비전을 혼동하지 말자. 다시 등반을 예로 들어보자면 당신의 목적은 산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어떤 식으로든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산에는 지금 당신이 선택한 경로 외에도 등정 경로가 많다. 목적을 향해 나아갔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되는 일도 없고 정상에 가까워지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때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경로가 아니라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는 섣부른 판단을 내린다. 하지만 대개 목적에는 이상이 없다. 손봐야 할 것은 경로, 즉 비전이다. 수정해야 하는 것이 비전인지 목적인지 신속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음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나의 진심에 따랐고 나 자신에게 충실했는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남들의 견해가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았는가? 나만의 고유한 재능이 내게 흥분과 의욕을 주는가? 이에 대한 답이 모두 그렇다라면 당신은 삶의 목적을 찾은 것이다. 이제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비전이다. 꿈을 이루기 위한 다른 경로를 찾는데 힘써야 한다. 꿈을 추구하는 중에 난관을 만나는 것과 저항에 걸리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저항이 일어나면 오래된 믿음이 일시적으로 살아나 당신이 잘못된 길에 있다고 주장한다. 오래된 믿음은 당신이 옳은 길에 있다면 이렇게 어려울 리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 목소리는 그것 보라면서 애초에 자기 말을 들었다면 당신이 이렇게 곤경에 처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끝없이 떠들어댄다. 저항은 성가시긴 해도 부정적이진 않다. 직관이 이 차이를 알려준다. 만약 당신이 잘못된 경로에 들어섰다면 당신의 직관이 부정적인 정서와 느낌을 일으켜서 당신에게 발을 헛디뎠거나 잘못된 모퉁이를 돌았다는 신호를 보낸다. 목적을 추구할 때 당신이 가진 비전이 길잡이가 되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선으로 인도한다. 진동의 법칙과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좋은 느낌이 느껴진다면 그 느낌을 믿고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단히 저항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을 경계하라. 뉴욕타임스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980년 이후 미국 가구의 34%가 한 번 이상의 해고를 경험했다. 또한 해고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 중 거의 60%에게 해고당했던 친구나 가족이 있었다. 이 수치가 기업의 고용 안정성에 대해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 평생 직장이라는 것은 있지도 있었던 적도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자기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두려워한다. 나는 이것이 앞서 언급한 비행 공포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독자적으로 부를 창출할 책임을 지는 두려움 때문에 기업가, 정신이나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부정확한 견해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 거짓임을 안다. 그들은 자신의 재정 상태가 남에게 예속되어 있는 것이 독자적이고 자립적인 소득원을 가진 것에 비해 훨씬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안다. 앞뒤 가리지 말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은 아니다. 나는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는 즉시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인생을 향한 경로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의 진취적인 정신은 높이 평가하지만 그것은 내가 권유하는 바가 아니다. 삶의 기본 니즈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 목적을 추구할 수도 정말로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도 없다. 지난 세월 나는 인생 계획 수립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싶다며 하던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 그들은 기본 니즈를 충족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깨닫고 이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기억하자. 걱정은 재앙을 부른다. 명심하자. 먼저 기본 니즈가 충족되어야 자유가 생긴다. 적시적소에 필요한 조처를 할 여유가 있어야 강박감이나 절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이 자유를 즐길 수 있을 때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걱정과 두려움은 창의성을 앗아간다. 니즈가 충족된다면 지겨운 삶에서 탈출할 궁리에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 때가 오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테니 말이다. 지금의 주업은 당신의 인생 계획이 전면 시행될 때까지만 니즈 충족을 위해, 즉 생활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매일의 출근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내 삶에 중요한 것들만 남겨라. 때가 왔다는 판단이 들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극적인 행동을 취하기에 앞서 자신의 진정한 니즈는 무엇인지 진중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먼저 집세를 내고 식료품을 사고 전기와 수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생활의 필수적인 것들이다.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계절에 맞춰 새 옷을 사는 것은 있으면 좋겠지만 필수는 아니다. 기본 의식주만 목록에 올리고 합산해보자.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을 계산했으면 몇 시간 또는 하루 정도 묵혔다가 재평가해보자. 거기서 더 덜어낼 것은 없는가? 휴대전화 요금제를 더 싼 것으로 바꿀 수는 없나? 헬스클럽 회원권을 사는 대신 집에 러닝머신을 두는 것이 돈이 적게 들지 않을까? 대부분 니즈 목록을 처음 만들 때 니즈가 아닌 불필요한 욕구 몇 가지가 슬그머니 목록에 끼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당신의 삶에 실제 가치를 더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덜어내자. 당신에게 필요한 것과 포기할 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당신 자신뿐이다. 기본 니즈를 해결할 최종 금액이 나왔으면 기본 니즈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시간이다. 앞서 설명했던 100만 달러를 버는 방법을 떠올려보자. 100만 달러를 잘게 쪼개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했다. 여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번에는 시작 금액이 훨씬 적다. 당신이 계산한 기본 니즈 해결 비용이 한 달에 4,000달러라고 치자. 사람에 따라서 특히 1인 가구인 경우 이 금액은 더 낮을 수 있다. 어쨌든 이 금액을 4.3으로 나누면 주당 비용 930달러가 나온다. 이는 하루에 133달러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당과 일당 최저 비용이 얼마인지 알았다. 이제는 필요한 금액을 버는 동시에 부에 창출했을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법을 떠올려 목록을 만들 차례다. 열정과 진심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남들은 하려 하지 않는 일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면 목적은 반드시 실현된다. 기회는 많다. 모든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일하자. 희생은 상실이 아니다. 당신은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감수할 수 있는가? 삶의 목적을 깨닫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그것을 달성하는 데에는 희생이 따른다. 자신의 꿈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거나 거기에 헌신할 시간을 만들어내지 않는데도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 희생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무언가를 잃는다는 의미로 보는 것 또한 잘못된 통념이다. 적어도 여기서는 상실의 개념이 아니다. 자신의 삶을 격상하기 위해 무언가를 희생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더 격이 높은 것이 차지할 자리를 만들기 위해 격이 낮은 것을 포기한다는 뜻일 뿐이다. 베이스 캠프를 벗어나지 않고 정상에 오를 수는 없지 않은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자. 생존에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포기하기를 제안한다. 이를테면 케이블 TV 시청료 같은 것, 이런 것은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 다음에는 삶의 목적 달성에 관여하지 않는 일들을 없애나갈 것을 권한다. 이를테면 시간만 잡아먹는 동호회 활동 같은 것 말이다. 이따금 모임에 빠진다고 해서 당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부유한 삶을 일구는 일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면 즐기던 취미나 소일거리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때로는 일시적인 자금난을 감수할 각오도 필요하다. 또 때로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저녁 시간을 기꺼이 투자해서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 자격증 취득에 힘써야 한다. 투쟁이 있다면 당신 안의 제약적 믿음과의 갈등뿐이다. 꿈을 위해서는 낡은 믿음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집중력을 발휘하고
원대한 결과를 기대해야 한다. 기대 없는 욕망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앞의 이야기는 밥 프록터의 부의 원리에서 가져왔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 삶의 목적이 곧 삶의 이유임을 이해하라. 비전은 전략이다. 목표는 나를 그곳에 이르게 하는 구체적인 단계들이다. 나의 목적이 나의 내적 안내 시스템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과거에 살지 말라. 남들이 내 꿈을 파괴하도록 방관하지 말라. 매일 내 꿈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 내 꿈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꿈이 삶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이 신념을 유지하고 목적에 집중하는 한 당신을 그곳에 데려다줄 비전과 목표들이 당신 앞에 징검다리처럼 놓일 것이다.